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심화교육을 맡은 울산지사장 손지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 보시고 다들 목적 정독하셨나요? What, How, Why is 리드인입니다. 제가 심화교육을 준비하면서 리드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실전 수업을 우리가 다 같은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에게 이제 팁을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면 좋을까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것보다도 리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리드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설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왜 리드인이어야 할까에 대해서 그 목적과 효과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강의명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리드인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알고서는 물러설 수 없는 게 리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시간에 리드인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포인트 잡으셨나요? 자, 리드인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언어 훈련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시키는 곳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기주도 학습이란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의 사전적인 의미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습 결과 평가나 학습의 전체 과정을 학생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러한 학습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리드인의 핵심 키가 필요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시험이나 입시를 위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리드인은 독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기주도를 완성해 나갈까. 많은 분들이 자기주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공부의 그 핵심적인 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리드인은 지금 현재 원장님들은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리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과 시간 관리입니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집중력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은 사실 과정형 시간 관리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집중력 훈련을 하고 그리고 독서를 진행하죠. 집중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받고 노트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과정형 시간 관리에 독서와 진단, 노트를 모두 넣은 이유는 진단이나 노트도 무조건 시간 관리를 하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리드인의 독서는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모두가 과정형 시간 관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리드인의 실전 수업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수업을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리드인의 수업은 사실 이게 전부예요. 아이들이 왔을 때 집중력 훈련하고 교재 트레이닝하고 과정형 시간 관리를 통해서 독서를 하고 진단을 받고 노트를 작성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이러한 리드인 수업의 목표가 뭘까요? 원장님들의 원의 목표는 뭔가요? 자, 우리 아이들이 왜 리드인으로 와서 리딩을 해야만 하는가, 독서를 하고 어떻게 자기주도가 완성이 되는가. 바로 자,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자, 집중 훈련을 하고 그리고 독서를 진행하고 자기주도 학습까지 완성되는 단계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1번 첫 번째 계단을 보세요. 자, 리드인 도서예요. 기초부터 10레벨까지가 있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리드인에 와서 독서만 한다고 자기주도가 물론 되죠. 자, 어릴 때부터 독서의 끝만은 놓지 않고 중고등부까지 고등학교 길게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독서를 손에 놓지 않으면 학습은 절로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는 독서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집중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과 지구력을 훈련하고 그리고 지구력, 독법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글쓰기를 진행을 할 텐데 자, 같은 단계에 읽기 트레이닝과 독기 트레이닝이 있어요. 자, 읽기 트레이닝과 독기 트레이닝은 왜 하나요? 우선 독서는 장문의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읽기 트레이닝과 독기 트레이닝은 단문의 짧은 호흡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집중력과 직관력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자기주도로 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고 또 역시 글쓰기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줍니다. 자, 글쓰기는 우리가 독서를 하고 진단을 받고 그리고 사실 파악 능력을 어느 정도 길렀는지 그리고 사고력이 확장됐는지 여부를 표현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듣기 트레이닝으로 들어갑니다. 듣기 트레이닝은 기승전결이 분명한 스토리텔링으로 오로지 청취 훈련만으로 사실 파악 능력을 향상시켜주죠. 그래서 듣는 힘도 길러주고 역시 독서와 단문 트레이닝 그리고 글쓰기 확장된 사고력에 덧붙여서 장기 기억을 가능하게 하고요. 단문 드릴로 들어가면 비문학에 대한 어휘력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구조적인 직관력을 갖게 합니다. 구조적인 직관력이 중요한 이유는 독서를 통해서 내용은 이해했지만 아이들이 어떤 지문을 해결을 할 때 문장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의 구조 파악이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비문학 독해는 독해의 실전 적용이 가능한 융합 지문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로부터 긴 호흡의 장문과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짧은 호흡의 단문, 그리고 글쓰기로 사고력 확장, 듣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청취력을 키워주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단문 드릴을 통해서 비문학 어휘력을 확장시키고 구조적인 직관력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공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한국사에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사는 자기주도 완성이다. 자기주도 학습을 완성시킨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기능을 다 발휘를 해서 학습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드인에서 읽고 이해하고 요약하고 점검하고 보충하는 학습의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나만의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가는 언어 훈련을 통한 학습법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리드인 수업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리드인 수업 집중력으로 시작이 되죠. 집중력 훈련을 시작합니다. 집중력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인문 교육을 통해서 모르시는 원장님들은 안 계시지만 안 하시는 원장님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력 훈련은 리드인 집중력 관리의 시작입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차분하게 집중하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에게 멘트를 하시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복식 호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박자기를 통해서 뇌파를 자극해주고 그리고 집중력 훈련을 시작하죠. 그리고 안구회전 훈련을 통해서 시폭 강화 그리고 근육 단련뿐만 아니라 시지각 훈련도 해줍니다. 눈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눈도 건강하게 해주지만 시지각 훈련이라고 해서 시각과 지각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은 읽기 능력이 힘들거나 읽기는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보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한테 이 개념을 안구 회전 훈련을 할 때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읽었다고는 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구 회전을 할 때 초점이 흐려지지는 않는지 그 초점 확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500자대의 글자 수를 가진 친구들이 8회 정도의 정도로 안구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지 않은지, 늦지 않은지, 또는 글자 평균 읽어내는 속도를 조금 개선시켜주고 싶을 때는 안구 회전을 할 때 조금만 더 속도를 내볼까 하는 멘트 정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리딩 수업에서 집중력 훈련으로 집중력 관리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과 독해 트레이닝, 집중력 훈련의 연장선이죠. 자, 읽기 트레이닝은 우선 물론 이 두 교재가 모두 독해력 교재예요. 정독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재인데요. 읽기 트레이닝은 그림책에서 줄글로 넘어오기 위한 훈련이에요. 처음 읽기에서 그림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 확인 뒤에 다시 읽기를 하잖아요. 다시 읽기에는 왜 줄글밖에 없어요? 그거는 줄글에 대한 친숙도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한 번 읽었던 지문을 다시 한번 읽게 해서 독법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문제 확인 시에 직관력 훈련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사실 파악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음독 형태 또는 속발음 낱글자 형태의 친구들을 속발음 낱말 그리고 많게는 정독 가까이까지 독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학습 이독법으로 집중력과 직관력을 길러나갑니다. 또한 핵심어를 찾아가면서 핵심 파악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읽기 트레이닝은 그날 실시간 데이터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해 나가고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반응형 관리 시스템이죠.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가 하나의 지문을 어떻게 읽어 나갔는지를 그 성장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감각을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어휘력에 대해서도 지문에 대해서도 감각을 키워나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트레이닝 또한 아이들의 직관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라고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 또는 교재가 끝난 뒤에 그 결과지만 보내드리는 것보다 그때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제의 나는 어땠고 오늘의 나는 어떻다 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멘트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목표도 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야말로 자기주도의 시작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에서는 이 부분은 덧붙여 드리고 싶어요. 결과지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지 분석은 꼭 해주시고요. 그날 우리가 좋은 게 실시간 과정형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과지 분석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재에서 핵심어를 잘 찾아 나가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습과 자기주도는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읽기 트레이닝은 아직까지는 자기주도 학습이 미완성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화가 될 때까지는 눈여겨봐 주시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아이가 정확한 방법을 인지하고 습득하고 체화해서 자기주도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80편의 단문을 트레이닝을 하고 기초적인 사실 파악도 가능해졌고 그리고 속발음 낱말의 형태로 다가갔어요. 그러면 적게는 550자대로 아이들이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독해 트레이닝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550자 정도, 많게는 650자 정도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속발음 낱말에서 정독의 형태로 이끌어가는 것이 독해 트레이닝입니다. 독해 트레이닝은 읽기 트레이닝에서 다져진 기초적인 사실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고차원적인 독해로 다가가는 건데요. 읽기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으면 그럼 독해 트레이닝을 하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처음에 입회를 했을 때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에는 우리가 읽어내는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속도를 기준으로 하시고, 독해 트레이닝은 정독 가까이 속발음 낱말에서 정독 형태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550자대 이상을 읽어내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을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은 이제 사실 독해뿐만 아니라 4권부터는 비판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비판적인 유형을 접해보고 훈련하는 트레이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과 달리 문학과 비문학을 동시에 훈련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읽기 트레이닝은 1, 2권 2개, 3, 4권 1개, 오답을 허용하죠.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은 독법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읽기 트레이닝을 2개, 1개 오답을 허용한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독해 교재인데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왜 오답을 허용할까요? 자, 독해 트레이닝은 독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2개를 허용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독서 진단에서도 75%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1개를 틀린다 하면 독서 진단에서 80%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준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해 트레이닝은 우리가 3권까지는 이게 정독 훈련이기 때문에 100% 맞춰야 되는데 4권부터는 10번 비판 문제 오답을 허용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정독 훈련이니까 100% 독해력인데 그럼 비판 문제는 왜 허용할까요? 자, 그거는 정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4번 문제는 허용해도 돼는 아니겠죠. 그래서 아이가 읽어내는 레벨이 어느 레벨이냐에 따라서 뭐 4권에서 비판 독서가 끝났고 사고력 확장이 이루어졌다. 5레벨에서 독서를 다졌다. 6레벨로 진행이 됐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나 비판 문제를 틀리고 있다 한다면 비판 문제는 이러이러하니 이제는 조금 네가 맞춰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답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익트 독트는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 글자 수를 높여갈 때 테라피도 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트레이닝 교재를 하면 아이가 속도가 지속적으로 안 나올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로 한번 읽어볼래? 라고 읽어줬어야 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헤드셋을 끼고 400자 때, 600자 때, 800자 때 내가 읽어야 하는 속도감에 대해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읽어야 내가 시간 안에 통과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테라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속도감도 익혀갈 수 있고 정독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독해력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독해 교재가 끝나고 나면 과정형 시간 관리, 독서가 시작이 됩니다. 과정형 관리는 독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독서가 리드인 수업의 80%를 차지하잖아요. 리드인이 뭔가요? 독서하는 곳이잖아요. 자, 그럼 80%를 차지하는 그 독서 과정을 원장님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왜 상담이 오면, 학부모님들 상담이 오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이 독서는 여기서 하나요? 책을 여기서 읽나요? 과제는 없나요? 책을 대여해 주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저는 리드인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라고 다 같은 독서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과정 독서를 하죠.
그럼 과정 독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집중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집중 독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나 한번 짚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집중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관리와 질적인 관리. 아이가 어떻게 읽든 좋은 이해도가 나오면 된다? 아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든 잘만 읽어내면 된다? 아니겠죠. 독서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 독서를 통해서 양과 질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집중 독서는 반복 구간이 있잖아요. 반복 구간을 통해서 문자 친숙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독서 방법 개선과 지구력을 확장시켜주죠. 이렇게 초등학생은 지구력 30분, 그리고 중고등부는 지구력 40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목표는 아이가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자기주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인의 책 읽기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독서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집중력, 직관력, 독서력, 자꾸 력 하잖아요. 력이라는 거는 훈련을 통해서 힘을 길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80%를 차지하는 독서 과정 동안 아이들의 과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집중할 수 있고 집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등부는 30분 이상, 중고등부는 40분 이상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집중 독서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중 독서 이렇게 우리 양식지 가지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한테는 집중 독서가 있는데 자, 이게 양식지야. 우리 양식지 요거 한 칸, 한 칸, 한 칸, 세 칸이야. 3분씩 세 칸이라서 이렇게 적으면 돼. 형광펜 쭉 해서 여기는 반복하면 돼. 라고 설명하시지는 않잖아요. 우선은 집중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더 읽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많이 읽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대3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3분당 끊어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은 왜 3분일까요? 자, 3분은 학생들이 최대한 사람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3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3분을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 읽기 트레이닝도 3분 제한 시간을 두죠.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집중의 시간. 자, 그러면 왜 3칸으로 시작하나요? 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6분의 집중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치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3분을 덧붙여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6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최대치에 끌어올릴 수 있는 3분을 보태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9분의 집중력을 가지는 걸까요?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잖아요. 미숙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애써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를 주나요? 반복 구간을 통해서 내가 읽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몰랐던 어휘는 없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음으로 해서 문자 친숙도를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건 너한테 주는 기회야 라고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의 속도대로 다시 한번 읽어내라 해서 또 6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3분씩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끌어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는 9분, 18분, 27분, 36분 이렇게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자, 반복 구간을 한다.
반복 구간을 할 때 저는 1, 2쪽이라도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어. 왜요? 읽었던 부분이니까. 왜요? 그렇게 아이들이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저희는 이제 읽기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읽기 트레이닝을 할 때도 처음 읽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읽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80%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잖아. 왜냐하면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는 거니까. 익숙하잖아. 너도 읽을 때 느끼잖아.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 자, 그걸 그대로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면 돼. 자, 읽었던 부분 다시 읽는 거니까 1, 2쪽이라도 조금 더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연결 지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단문은 잘하는데 장문은 못해요. 장문은 잘하는데 단문은 못해요. 할 때 조금 집중 독서와 단문 트레이닝의 속도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대3, 3대4, 3대5 점점 늘려나가는데 혹여 아이들이 3대4로 넘어가니까 반복해야 되는 페이지가 더 많아졌다 해서 더 싫어한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너의 집중력이 그만큼 확장됐기 때문에 네가 6분밖에 못 읽었었는데 세상에 말이야 18분이나 읽으니까 또는 24분이나 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네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구력이 확장이 되면 100% 읽기 해서 반복 구간 없애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점점 더 뭔가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그걸 달성해 나가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조금은 더 귀찮아지고 있지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을 조금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3대6까지 진행을 하고요. 100%는 100%로 넘어가면 반복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100%로 간다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나 드디어 반복 안 한다.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3대4, 3대5 반복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줘요. 이 친구들도, 너희들도 지금 훈련을 통해서 저렇게 될 수 있다. 반복 구간이 없다는 거는 지구력이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평균 속도가 너의 레벨에 맞게, 너가 어느 정도의 독서력을 갖춘 상태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다. 그렇게 멘트를 해주시면 되고, 차례 100%까지는 양과 질을 모두 관리를 합니다. 쪽수를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8페이지에서 12페이지로 가면 안전범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노파시에 드리는 말씀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들쑥날쑥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8페이지면 8페이지, 10페이지면 10페이지, 12페이지면 12페이지 아예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평균에서 막 12페이지 읽다가 갑자기 8페이지로 뚝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8에서 10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예 평균 페이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네가 평균당 8페이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9페이지로 올려볼까? 9페이지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11페이지로 올려볼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례별 독서로 가면 자 6레벨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여기 지금 구간별로 이렇게 페이지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6레벨, 7레벨 이렇게 좀 고레벨로 읽어내는 친구들은 정독으로 이미 이제 단련이 됐고 그리고 3대3부터 뭐 100%까지 또는 뭐 1레벨부터 뭐 5레벨까지 이렇게 다치기 독서가 들어간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물론 우리가 페이지도 이제 원장님들이 관리는 해보실 거지만 쪽수를 제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이제는 독서력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장르별로 또는 나의 목적에 따라서 페이지를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례별에서 교과서 읽기가 들어가요. 교과서 읽기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 뭐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조금 느리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차례별은 쪽수는 관리를 하고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 친구들의 목적이나 장르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읽기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3분이 이제 끝나지 않았을 때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읽었을 때까지가 내가 1분 2초가 소요됐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는 요약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한 차례를 읽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하는 데는 요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여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차례별 읽기는 이제 교과서에도 활용이 된다는 거. 교과서 읽기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차례별 읽기에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회독 관리가 가능해요. 교과서 읽기를 할 때는 아이가 이제 시험을 뭔가 잘 쳐야 된다, 암기가 들어가야 된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100%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읽었을 때 암기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기억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뭐 4회독까지도, 저는 많게 7회독까지 하는 친구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독을 해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요약 정리를 하고 나서는 내가 뭐 중요한 부분인데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자습서 활용해서 뭐 덧붙이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교과서 읽기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초식에는 쪽수 관리가 없어요. 양적인 관리는 없고, 이제 1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읽어내고, 어느 정도 한 차례를 어느 정도 읽어냈는지 시간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요약 정리한 시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식의 단계에서 수행평가 관리가 들어가시면 돼요. 아이들 이제 수행평가 학교별로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계는 초식의 독법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한 차례를 읽고 시간 관리, 요약 정리 관리, 이렇게 관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 독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집중 독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뭐 어떻게 이거를 또 관리하지 하시면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제 말씀이, 물론 이제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을 보고 관리를 한다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우리 원에 오는 아이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딴짓하지 않고 잘 읽는데 그러면 집중도 30분 되는 거 아닌가? 는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관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가만히 앉아서 읽고는 있는데 막 페이지가 들쑥날쑥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뭐 급격하게 페이지가 또 뛰지는 않는지, 그런 것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 아이가 집중력이 몇 분이다, 어느 정도의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관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상담 시에 우리는 과정 독서입니다, 시간 관리를 해서 아이의 집중력과 지구력 관리를 합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 원에 있는 개개인이 몇 분의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원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 독서를 통해서 관리가 들어가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 테라피에서 조금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코스, 2코스 자동 테라피를 받잖아요. 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3코스 자동으로 테라피를 받아요. 추천 목록대로 읽혀요. 그런데 추첨된 목록대로만 1코스, 2코스, 3코스 끝 하고 진로로 넘어가고 레벨업하면 아이들이 레벨업이 됐을 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코스 이제 자동 테라피가 끝나고 나면 락을 걸어놓고 선택 테라피를 통해서 아이들 다독을 시켜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원장님들 이렇게 책 읽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상중하를 구분을 해놓고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를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분량이나 난이도 조절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예상을 빗나갈 때가 있어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잘해버려서 막 좀 눌러주고 싶었는데 더 막 자신감이 뿜뿜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자존감을 키워주고 자신감 있게 해주고 싶었는데 했는데 또 너무 안 나와.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는 3코스 때 집중 독서 기록장을 보고
아이가 읽어내는 시간과 그리고 이해도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교과도서 지수 테스트 처음에 했을 때부터 이해도와 그 시간 관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관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마침 이게 시스템화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원장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말이 길어졌죠. 자, 독서 진단합니다. 우리 독서 진단은 이해의 적절성이라고 해서 호기심 공백 이론을 활용해서 책을 선정하고 진단도 70%로 통과가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다는 것은 지식 공백이 25% 정도 차지하는 책을 찾는 것이다. 지적인 뭐 공백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게 해서 고통을 극대화해서 호기심을 더 느끼게 한다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레벨을 선정하고 이렇게 추천 도서를 받은 친구들은 25%의 공백을 주는 그래서 70에서 80%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를 읽고 진단하는 기준이 70%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는 이해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드인의 진단은 또 레벨마다 유형도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목표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00%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아이들이 통과를 할 수 있는 기준은 70%에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둔 건요. 레벨마다의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자 1레벨에서 2레벨은 우리가 사실 독해를 키워가는 레벨이잖아요. 자, 1레벨은 우선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어휘를 살펴보고 그리고 상상도 하고 또 진단도 받고 자존감도 올리고 자신감도 키워주고 하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레벨부터 2레벨은 어휘력을 확장시켜주고 그리고 2레벨로 가면 사실 독해 능력을 완성시켜주고 그리고 3레벨로 가면 추론 독서가 시작이 되죠. 추론 독서가 시작이 되고 또한 문제 유형도 추론 독해가 덧붙여집니다. 그리고 4레벨로 가면 확장된 어휘력에 사실 독해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 독해도 가능하고 응용 문제도 해결하며 그 비판적인 사고력도 확장시켜주는 심화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4레벨 가면 힘들어 하잖아요. 4레벨은 왜 이렇게 4레벨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 이런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파악이 됐고 응용하고 추론해 나가는데 비판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의 견해 부분에서 또는 주제를 파악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멘트를 해주시고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레벨로 가면 심화 확장의 단계죠. 이제 6레벨부터는 이제 어휘 사실 추론 비판 다 다졌어요. 4레벨까지. 그러면 5레벨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응용하고 융합해서 나의 독서 능력을 이제 다져보는 시기죠. 그럼 6레벨로 가면 그 모든 것을 발휘하고 이때부터 읽는 도서는 이 친구들의 배경 지식이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독서예요. 그 독서가 그렇게 독서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시계 레벨에서 아예 그 페이지를 굳이 관리하지는 않고 늘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하지 않고 목적에 따라서 아이의 읽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이후에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진단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이 6레벨 이상의 친구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야 하는 레벨이고 학년이에요. 고레벨로 갈수록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래서 6레벨 이상은 지식 독서를 하고 배경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얻어가면서 우리 진단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3레벨부터는 이제 추론 독해가 시작이 되고 추론 유형이 나오고 사실에
또 다른 사실의 개념을 보태 넣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이게 문제를 묻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파악이 됐는데 다른 말로 했을 때도 이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이해를 하는가. 추론 능력이 자꾸 떨어질 경우에 추론이 너무 낮아요 하면 사실 파악은 됐는데 선생님이 자꾸 다른 말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놓치는구나. 그러면 조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사고를 넓혀서 조금 읽어보자, 이해해보자 라고 멘트를 해주시면서 3레벨을 넘어가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4레벨로 갔을 때는 비판 사고력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도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멘트를 잘 해주시면서 사실은 4레벨이 가장 힘들지만 이 마의 구간만 넘기면 교과서 읽기가 가능해지거든요. 앞서서 제가 초시계 단계가 교과서 읽기가 가능한 교과서 읽기로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교과서 읽기가 가능해지는 친구는 4레벨 독서가 마무리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4레벨 3코스 이상 또는 5레벨을 읽는 친구들이 그 교과서 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등부가 왔는데 우리 뭐 리드이는 뭐 독서를 통해서 교과서 읽기도 가능하다는데 그러면 우리도 교과서 읽기를 해야 되겠다. 중등부 친구들한테 뭐 교과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하실 때 진단 불가 친구가 왔다. 3레벨 친구가 왔다. 교과서 읽기 무조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책임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4레벨의 비판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레벨이 있어요. 거기에서 독서가 다져진 이후에 교과 읽기도 가능해집니다. 라는 멘트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6레벨에서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레벨이라는 거,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노트로 넘어갈게요. 자, 독서 노트 진단을 받고 독서를 하고 진단을 받고 사실 파악을 갖춘 상태에서 진단을 통해서 또 아이가 어느 정도로 사실 파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고력도 확장을 하고 그리고 노트를 통해서 표현력을 기릅니다. 표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독서 노트는 진단과 연결점이 있어요. 그냥 독서를 하고 진단을 받았다 해서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글쓰기까지 연결을 하는 게 아이의 사고력 확장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력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글쓰기 부분인데 매번 글쓰기를 읽고 쓰고를 반복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주 몇 회는 꼭 써보도록 지도를 하시는 게 아이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 능력을 보고 그리고 생각도 다방면으로 유연하게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장기 기억도 가능하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꼭 독서 노트는 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노트 후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코칭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진단과 연결을 해서 아이가 읽고 있는 도서와 연결을 해서 또 진단 유형과 관련해서 독서 글쓰기도 좀 지도가 같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1레벨의 책을 읽고 있는데 1레벨은 그림을 파악하고 즐기면서 상상하고 재밌게 자신있게 진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글쓰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무엇이 기억에 남는지를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글에서 너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바가 뭘 것 같아?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해요. 그래서 1레벨에서는 아이가 재밌게 읽었고 그것을 나만의 표현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2레벨이 되면 우리 2레벨 독서가
줄거리 파악이 목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진단 역시 사실 파악 능력이잖아요. 2레벨의 진단 문제는 추론, 비판 문제가 있어도 추론을 가장한 사실 문제고 비판을 가장한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2레벨의 글쓰기도 줄거리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관계의 줄거리 나열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면서 글쓰기 지도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만 코칭을 해주시고 아이가 이렇게 해서 줄거리가 잘 연결이 되는구나, 파악을 잘 했구나 정도로만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러면 2레벨이 돼서 사실 파악 능력이 기반이 되고 줄거리 정리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육하 원칙을 활용해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읽기 트레이닝을 적용하실 때 그 줄거리 쓰기 인문교육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줄거리 쓰기를 통해서 한번 필사를 해보는 건데, 그것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아이가 질릴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번 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감각을 키우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뭐 핵심어 찾기를 할 때도 핵심어를 통해서 정답과 연결해서 문장 짓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글이 또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핵심어 찾는데 감각도 기를 수 있고 1번부터 7번까지 문장을 연결하면서 줄거리 파악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핵심어도 찾고 줄거리도 파악할 수 있고 문장 완결성도 기를 수 있고 문장력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2레벨에서는 그렇게 글쓰기가 좀 지도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레벨로 가면 우리 도서가 추론 독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레벨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진단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는 이제 방식을 달리해서 아이의 추론 능력을 보는 건데, 그러면 글쓰기에서도 여기서부터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줄거리 나열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추론적인 글쓰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원장님들이 어떤 지도가 들어가시면 될까요? 너의 입장은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렇게 해서 이 당시 입장이라든지 감정, 생각, 그리고 환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레벨이 됐는데 글쓰기를 했는데 표현이 안 돼요 하면 보통은 그 전 단계에 뭔가에 구멍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독서도 마찬가지잖아요. 3레벨을 했는데 진단이 안 나와요. 그 전 단계에 뭔가 구멍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나만의 표현 능력이 막 나오지 않아요 하면 그 줄거리 파악이 그 줄거리 나열이 뭔가 매끄럽게 되지 않는 거고, 그 매끄럽게 된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네 생각만, 네 입장만, 등장인물이 어땠을까, 이렇게 덧붙여 보시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늘려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레벨로 가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4레벨은 무슨 독서? 비판사고력 확장 독서. 진단 또한 비판사고력 확장, 비판 문제 유형을 접해본다 했기 때문에 글쓰기도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됐고, 그리고 추론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글쓴이의 의도까지 파악이 되는가. 그럼 여기에서 어떤 발문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인 파악이 됐고 입장 정리가 됐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주제가 뭘까? 글쓴이는 뭘 전해주고자 하는 걸까? 그 글쓴이 의도까지 파악해 보시는 거. 그게 4레벨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발문이에요. 원장님들께서 그 첨삭지 받아보시면 또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 2레벨이랑 3레벨이랑 4레벨이랑 또는 5레벨이랑 같은 양식지를 썼는데도 첨삭 선생님들의 첨삭이 다르다. 질문이 다르다. 라는 생각 드셨을 거예요. 1, 2레벨이 독서 첨삭을 맡겼는데 왜 이것밖에 얘기를 안 해줘? 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은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우리 글쓰기는 사고력을 확장해주는 단계이니까. 그래서 사고 첨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레벨까지 이렇게 읽어냈을 경우에는 비판 사고력 뭐 글쓰기가 드러나는데 원장님들께서 그건 현장에서 발문을 해주시고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첨삭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첨가를 해주시고 2차 글쓰기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까? 첨가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4레벨 됐으면 그럼 무조건 비판 글씨가 나와야 되는 건가?는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은 사고력을 확장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독서 노트를 쓴 목적 또한 아이가 읽고 이해한 부분을 더욱 확장시키는 단계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반드시 어떤 그럴듯한 글이 나와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조금 힘을 조금 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걸 다져가는 단계예요. 5레벨까지는. 자, 그리고 5레벨로 넘어가면 이제 오타가 있네요. 사실관계, 그리고 추론 비판 모두 응용이 되죠. 그리고 5레벨에서는 그러면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4레벨까지 글이 완성되지 않아도 아이를 지지하고 칭찬하고 끊임없이 발문하고 코칭하면서 다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5레벨에서 이제는 조금 네 글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조금 다듬어보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좀 다듬어보자. 줄거리 썼지. 오히려 공부하게 했지. 그리고 생각해봤지. 입장 생각했지. 그리고 의도도 좀 파악해보자. 해서 5레벨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응용하고 써볼 수 있도록 다지는 글쓰기, 보태는 글쓰기. 그러면 독서도 5레벨에서 다지고 진단에서도 많은 유형 문제를 다져가고 유형을 접해보고 그리고 5레벨 글쓰기에서도 나만의 표현 능력이 가능하도록 다져보는 거.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레벨로 가면 이제부터는 정말 나만의 글쓰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는 나만의 표현 능력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원장님들이 크게 지도를 들어가시지 않죠. 6레벨은 책 읽기도 저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책 읽기도 해줄 게 없고 글쓰기도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만의 책 읽기를 하고 나만의 글쓰기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6레벨에서 심화첨삭이 나오잖아요. 본선 심화첨삭이 나오는데 그러면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첨삭이 나오는데 그럼 그것만 믿고 계시면 또 현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뭐 매일 오는 친구도 아니고 매일 글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화 첨삭을 받아서 아이한테 코칭을 하는 것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짚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6레벨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뭘 짚어주면 좋을까? 만약에 그 저레벨에서는 우리가 형식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내를 한다면 양쪽 끝을 맞춘다든지 문단이 시작될 때는 앞칸은 띄운다는 것을 뭐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뭐 문장의 호응 관계, 그래서 서술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든지 이제 그 정도를 5레벨 전에서 했다면 6레벨부터는 표현 능력이죠. 뭐 지나친 피동형이라든지 아니면 번역식의 말투 그런 비문이 없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고 점검을 해주시는 게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6레벨에서는 더 이상 내용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부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너무 흐름이 이렇게 엇나갈 경우에는 아이가 뭐 여전히도 뭐 재밌었다, 뭐 훌륭했다라고 끝낸다 할 때에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우선 6레벨 글쓰기에서는 원장님들께서 뭐 지나친 견문장 사용이라든지 뭐 피동형 문장 그리고 뭐 성분이 생략되는 거 주어와 서술어는 생략될 수가 없어. 여기 주어가 빠졌어. 라든지 뭐 얘가 그랬는데 뭐 뭘 그랬는데 목적어 빠졌어. 라든지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4월 달에
그 경기남부 그 박호숙 지사님께서 그 심화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때 독서 노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능형 출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의 이 독서 노트가 41종의 독서 노트가 수능의 논술 유형과 크게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하고 이렇게 뒤통수 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되게 미흡한 줄 알았는데 왜 이것밖에 없나 했는데 이걸로 정말 돼? 했었는데 이렇게 짚어주시는구나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논술 시키고 싶다. 어머니들이 꾸준히 논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게 너무 숙제다 나한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4월 교육을 받고 2달 동안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그 시간 동안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그, 화성 지사장님께서, 박호석 지사장님께서 주셔서, 이거를 원장님들께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고 주셔서 귀한 자료를 원장님들께 보여드립니다. 귀한 자료가 안 나오고 싶어 하네요. 나왔네요. 자, 이거는 논술 출제 유형 7가지거든요. 논술 출제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검색을 해보셔도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눈 좋으신 분들 보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보시면 견해형, 제시형, 분석형, 비판형, 증명형, 요약형, 설명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수능 논술 출제 유형이고요. 왼쪽은 우리 독서노트 번호예요. 넘버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독서노트에서 주로 이제 묻고 있는 이제 발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꼭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우리 독서노트는 사고력 확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논술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저 레벨부터 저학년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 나중에 우리 아이가 논술 준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으로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견해형은요, 주어진 지문이 있겠죠.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돼요. 그리고 제시형은 지문이 두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두세 가지의 지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내가 이 선택을 왜 했는지, 왜 내가 이 지문을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이 지문을 선택했나 그 근거를 밝혀주는 게 제시형이에요. 그리고 분석형이 있죠. 분석형은 지문에 도표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도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그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된 바를 근거로 활용을 해서 글쓰기를 했다라고 하면 증명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도표를 활용해서 내가 이걸 설명해 보겠다. 이게 어떤 도표인지 어떤 그래프인지 설명을 해보겠다 하면 설명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글쓰기가 여기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이 논술 이런 게 논술 수능 출제 유형의 논술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원장님. 5레벨, 6레벨 읽기와 이해도와 글쓰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이런 견해형, 분석형, 비판형, 설명형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학년부터 저레벨부터 읽기를 다지고 유형화된 진단으로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또 표현하고 글쓰기를 다져서 그리고 고학년까지 고레벨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전체적인 흐름 다 끝이 났고요. 자, 마지막은 채팅창이 열리니까 안 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요거는 원장님들 다 한 장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상담실에 모두 부착이 되어 있거나 깔려 있거나 하잖아요. 저도 이거 한 장으로 학부모들 오시면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한 장으로 리드인의 전반적인 설계가 가능해야 돼요. 리드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리드인은 장문의 독서력과 단문의 독혀력을 가지고 공부의 핵심적인 기능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자기주도로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상담을 하셔서는 안 되니까 일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기초 그림 동화와 구연 동화 있어요. 요거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연계 목록, 그리고 수록 도서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아이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그림책에 익숙해지고 상상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1레벨 전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레벨로 들어가시면 어휘력을 풍부하게 다지고 우리 여기서부터 어휘지 있잖아요. 어휘 다양하게 다져가면서 사실 파악 능력 길러갑니다. 2레벨로 가시면 사실 파악 능력, 사실 독서, 사실 파악 독해, 독서 완성의 단계예요. 그리고 어휘, 사실 연결하면서 3레벨로 갑니다. 3레벨은 추론 독서. 그래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읽은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게 응용하고 추론한다고 해서 추론이라는 게 우리 사전적인 추론이 아니라 없는 무에서 유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방식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다양하게 해석을 해보는다는 의미인데요. 자, 추론 독서 가능하게 하고요. 응용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글쓰기 지도 들어가고요. 4레벨로 가면 비판 사고력이에요. 비판 사고력이기 때문에 글쓴이 의도 파악되고 주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완성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져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4레벨 3코스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교과서 읽기도 가능해지고 한국사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5레벨로 넘어가면 5레벨은 독서와 진단 유형, 글쓰기까지 다듬고 보태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6레벨로 가면 정독의 형태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레벨 이상의 친구들은 배경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아이가 나만의 표현 능력으로 심화 첨삭을 받을 수 있는 단계. 다만 현장에서 봐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사실 6레벨 친구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6레벨부터 교과서도 읽고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 나가면서 7레벨, 8레벨, 9레벨 읽어 나갑니다. 저희는 지금 9레벨까지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모의고사 풀기 하고 있거든요. 모의고사 풀기를 처음에 그 집중 독서 하기 싫어할 때부터 그때부터 지문을 들이밀었어요. 네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네 속도가 지금 450자에서 500자밖에 안 된다. 그런데 네가 모의고사를 해결하고 나중에 수능을 치려면 몇백 자가 필요한지 아느냐? 최소 900자에서 1200자까지 필요하다. 그럼 너 어떻게 이거 기를래? 해서 키운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 9레벨, 10레벨까지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9레벨까지 지금 읽혀보니
모의고사 그냥 풀어내거든요. 그냥 풀어내고 또 여기에서 독서해서 이해도 기반 됐기 때문에 풀어내는 건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원장님. 저 쭉 밑에 보시면 비문학 트레이닝이 있어요. 비문학 트레이닝은 자, 단문 드릴은 비문학 어휘력을 확장시켜 주고요.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독해력으로 가면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지문이 서술어와 주어를 호응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작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 구조의 해결 능력은 어디서 기르냐?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독서를 기반으로 학습적인 기능까지 보태어주는 거예요. 이 단문 드릴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지문 풀 때 그냥 찾아내요. 비문학 지문 풀 때. 그러면 지문을 풀면 우선 내용을 읽나요? 내용을 읽고 있으면 이게 뭔 말이야? 왜 국어에서 이게 나와? 독서를 하지 않은 친구는 내용을 읽고 있어요. 내용을 읽으면 안 돼요.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어떤 전개 방식이 들어갔는지, 서술어를 빨리 찾아야 돼요. 무엇이랑 호응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독서를 하지 않은 친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결국은 비문학을 읽기를 했을 때 어떤 개념은 아래에 나오더라. 어떤 개념은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하는 감각이 없기 때문이고 구조력 훈련을 받지 않은 친구는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안긴 문장이고 아는 문장인지 이게 대등한 연결인지 뭐 종속적인 연결인지 몰라요. 그래서 비문학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구조력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 그냥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고1까지만 책 읽어라. 여기 와서 10레벨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9레벨까지 해도 괜찮다. 고2부터는 국어 영역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10레벨까지 읽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때부터 수학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옵니다. 국어 영역 끝내러. 그래서 고레벨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듣기 트레이닝 기승전결 분명한 스토리텔링으로 장기 기억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듣는 귀 트이게 해주죠. 요즘 친구들 그 화상 수업도 많이 듣고 인강 많이 듣잖아요. 시간이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듣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장기 기억 가능하게 그리고 배속을 통해서 아이들 빨리 들을 수 있게 원장님들이 이렇게 교육 영상 다시 보고 싶어서 재생하시면 보통 1.2배속 하시잖아요. 나 바쁘다 그러면 1.5배속 하시잖아요. 들리시나요? 저는 잘 안 들려요. 1.5배속 하면 멈췄다가 다시 접고 뭐라고 했지? 하거든요. 듣기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시간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인지시키시고 이 또한 공부의 학습적인 기능이 될 수 있다는 거. 청취 집중력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집중력 훈련이고요. 독해력 강화 훈련 교재입니다. 읽기 트레이닝은 문자 친숙도를 주고 방법을 개선시켜 준다는 거. 이거는 하나씩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독해 트레이닝은 정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100% 독해가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진단 왜 자꾸 2회로 제한을 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우리 진단도 2회로 제한을 하고 읽기 트레이닝 처음 읽고 다시 읽고 끝. 독해 트레이닝 1독 후 만점이면 좋은데 2독 하고 나면 하고 문제 못 풀었을 때 별표가 있을 때 못 푼다. 끝. 왜 그럴까요? 아시나요? 정독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단을 받고 틀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우리 아이 왜 틀린 문제 안 알려주나요? 라든지 왜 이거 독해 트레이닝 2번 만에 끝나야 돼요? 라든지 우리 읽고 외워서 문제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고 직관력 키워서 문제 해결할 거잖아요. 그래서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다 짚어봤나요, 그러면? 자, 원장님, 상담이 오면 몇 레벨의 친구를, 아니지, 몇 학년의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에 따라서 상담이 조금 달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학년이냐, 고학년이냐, 중등부냐, 고등부냐. 그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안내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한 이후에 상담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의 레벨에 맞게 이 독서는 뭐 예를 들어서 4레벨이다 하면 4레벨 읽기가 가능하려면 기초적인 사실 파악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응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4레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추론 독해 능력이 있는지,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3레벨에서 한번 다져보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4레벨이 나왔다 하더라도 3레벨에서 뭐 유형 문제를 조금 점검해보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5레벨이 나온 친구다 할 경우에는 이 5레벨이라는 거는 우리 독서가 이렇게 기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글쓰기도 이렇게 갖추어진 상태의 글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갖추어져 있는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트레이닝 교재 언제 어떤 때에 적용시켜 보면 될까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입회를 한 친구들이 물론 리딩 수업을 한 달 정도, 뭐 적게는 뭐 2, 3주 정도 진행을 하고 우리 훈련 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교과도서 지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분당 글자 수 체크하시고 이해도 생각하셔서 트레이닝 교재에 적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읽기 트레이닝, 저학년 경우에는 읽기 트레이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읽기 트레이닝은 그림이 이루어진 그림책에서 줄글로 이어낼 수 있는 이끌고 갈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뭐 1, 2레벨의 친구다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읽기 트레이닝 1권으로 가면 되고 그러면 3레벨의 친구다 한데 3레벨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이 아이가 모든 사실 이렇게 파악 능력이 갖추어졌다라고는 보기 힘들 수 있으니 저학년일 경우에는 또 1레벨부터 1권부터 들어가시면 되고요. 뭐 중등부가 3레벨을 부여받았다 할 경우에는 3권부터 독해 트레이닝 3권부터 중등부 3레벨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독해 트레이닝 1권부터 정정할게요. 그리고 뭐 중고등부가 4레벨을 부여받았다 할 경우에는 독해 트레이닝 2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2권부터 적용을 하시는 것도 분당 글자 수를 조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500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친구가 도입이냐 진행이냐 숙성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상이냐 중이냐 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00자를 기준으로 해서도 얘가 도입이냐 아니면 진행 숙성이냐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상담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혹시나 상담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없는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한데 그래도 원장님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사용하시면서 잘 이렇게 뭐 우리 교재로도 과정형 실시간 반응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분석해 나가실 거고 분석해 나가실 때 1독 시간, 2독 시간, 그리고 문제 확인하는 시간, 정보 처리 시간과 뭐부터 회색불이 들어가면 좋은지 막 초록불 계속 나온다고 안전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초록불을 켜주면 좋을지 목표를 또 심어주시고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집중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집중력과 지구력 관리해 나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적기에 이렇게 트레이닝 교재에 잘 적용을 하셔서 아이가 독서력을 키울 수 있기까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사 4레벨 3코스 이상. 왜냐하면 비판적인 사고력이 확장된 단계이니까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4레벨 3코스 또는 5레벨부터 한국사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6레벨 아이들 이렇게 중등부 올라가기 전에 비문학 한번 다져보시는 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개선 방법, 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신다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방법과 방식은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입 교육 받고 리딩 시작하면서 이게 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 해결이 됐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읽기 트레이닝, 독해 트레이닝 하는데 이거 6가지 단계야. 처음 읽기 하고, 문제 확인하고, 다시 읽기 하고, 문제 풀고, 이거는 사실 방법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분석 데이터 나올 때 5강까지를 평균 데이터로 하는 이유가 우리 이거 체득하는 시간도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아이들이 익힐 수 있어요. 집중 독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까지 적고 올리면 적어, 반복해 하는 거는 알려줄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우리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실게요. 자, 원장님들 리드인이라는 도구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독서력뿐만 아니라 독서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기주도까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공부의 핵심적인 기능까지 모두 얻고 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할게요. 원장님들 사업 번창하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리뉴얼이 되고 AI가 또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도구도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은 리딩이란 도구에 또 도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원장님들 사업을 위한 투자인 거니까요. 투자하셔서 잘 성공하시고 성취하시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